뉴욕을 공포에 몰아넣은 셈의 아들. 1976년 뉴욕의 거리는 공포로 얼어붙었다. 브롱크스와 퀸스를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살인마가 나타나 아무 이유 없이 시민들에게 총을 난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경찰은 연이어 벌어진 총격 사건들을 조사하며 유사점을 발견했고 이윽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범행에 사용된 총이 동일한 44구경 불독 리볼버라는 점이었다. 고지어 살인마는 자신을 셈의 아들이라고 칭하며 경찰과 언론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고 뉴욕은 극도의 불안 속에 빠졌다. 이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지른 이는 바로 데이비드 버코이치였다. 1953년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그는 유대인 가정에 입양되어 성장했으나 어린 시절부터 불안정한 성격을 보였다. 그는 작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으며 학교 생활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1971년 미군에 입대해 한국에서도 복무한 바 있으나 제대 후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그는 점점 더 어두운 길로 빠져들었다. 그가 처음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1976년 7월 29일이었다. 그는 브롱크스에서 자동차 안에서 대화하던 조디 발렌티와 도나 로리아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 도나는 즉사했고 조디는 부상을 입고 살아남았지만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단순한 강력범죄로 판단했으나 이후 몇 달간 동일한 방식의 총격 사건이 이어지며 뉴욕 시민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10월 23일 퀸스에서 자동차 안에 있던 젊은 남녀가 또다시 총격을 받았다. 피해자는 살아남았으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불과 한 달 뒤인 11월 27일 길을 걷던 두 여성에게 범인은 갑자기 접근해 총을 난사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척추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는 끔찍한 일을 겪었다. 1977년 1월 30일 버코이츠는 또다시 연인들을 목표로 삼았다. 이번에도 차 안에 있던 커플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여성은 끝내 사망했다. 그리고 불과 두 달 뒤인 3월 8일 밤길을 걷던 19세의 대학생 버지니아 보스커리치안을 향해 총을 쏜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유유히 사라졌다. 경찰은 점점 더 그를 쫓아갔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4월 17일 범인은 더욱 대담해졌다. 브롱크스에서 또 다른 커플을 차 안에서 총으로 쏘아 살해한 후 경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나는 셈의 아들이다 라며 자신을 특정한 그는 악마의 목소리가 자신에게 살인을 명령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편지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었고 경찰을 조롱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뉴욕 시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6월 22일 퀸스에서 고등학생 커플이 공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7월 31일 또다시 뉴욕을 뒤흔드는 총성이 울렸다. 20대의 연인이 차 안에서 공격을 당했고 여성은 즉사했다. 이때부터 경찰은 본격적으로 범인의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버코이츠가 잡히게 된 것은 그의 무분별한 행동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웃 샘 커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내며 걔가 시끄럽게 짖는다고 불평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커의 개가 총에 맞아 쓰러졌고 커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이 연쇄살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른 뒤 또 다른 이웃제 카사라가 이상한 편지를 받았고 그와 커 가족은 대화를 나누다 공통점을 발견했다. 버코이츠가 수상하다는 의견이 모였고 결국 경찰에 다시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마지막 총격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서 주차 위반, 딱지를 발부받은 차량 목록을 조사했고 거기서도 버코이츠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 모든 단서를 연결한 경찰은 8월 10일 그의 아파트 앞에서 잠복해 있다가 귀가하는 그를 붙잡았다. 체포된 버코이츠는 아무런 저항 없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자신이 악마의 명령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총 365년의 종신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동료, 죄수의 공격을 받아 목에 큰 흉터가 남았으며 이후 기독교로 개종하여 목회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가석방을 거부하며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욕을 공포로 몰아넣은 셈의 아들은 그렇게 쇠창살 뒤에서 남은 삶을 보내고 있다. 이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바탕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셈의 아들 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그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악마 숭배 집단과 연관이 있다는 음모론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1970년대 뉴욕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살인마는 결국 잡혔지만 그의 범죄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 중 하나로 남아있다.